오늘은 일요일과 현충일 중간에 낀 샌드위치 날. 학교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1972년에 지정한 날이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초대형 태풍이 휴양지 괌을 휩쓸었고 이른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이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경의 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지구로운 채식생활에서 해답을 찾기 바라며 지구로운 채식생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로운 채식생활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은 출연료가 없음에도 기꺼이 지구로운 지구를 만들기 위한 열정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신 분 또한 그러한 아주 특별한 손님입니다. 제가 인별에서 만난 기후활동가이신데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 루파 and the April Fishes 그룹의 Sissy Moore, It's Me, 나야 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C'est moi qui ai dit pourquoi pas. Maintenant c'est moi qui dis pourquoi. C'est moi qui étais la courageuse. Maintenant c'est moi ici la peureuse. De temps en temps, et quelquefois, la vie nous donne des choses que l'on veut pas. Non, l'amour hors de question, la mort hors saison. Quand on pense qu'on est prêt, on l'est pas. On y va, à Baskerville. On m'a dit que 2 et 2 font 4. Je n'ai jamais vu aucune chose qui respire, qui fait comme ça. Je ne sais rien de l'amour, je ne sais rien, mon amour. Je suis amoureuse de toi. O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뵙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기후활동가라고 굉장히 네.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막 거대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소소하게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고 채식을 지향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 흔적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별에서 사실은 만났어요. 그래서 인별에서 굉장히 그 온라인상에서 그 기후변화 관련하고 채식과 관련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셔서 제가 항상 팔로우하고 피드에 좋아요 누르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오늘 전주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럼 전주 어디에 묵고 계시나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네. 묵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어제 좋아요. 도착하셨죠? 네네. 어디 방문한 곳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새벽에 네. 저희 애기가 되게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네.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도깨비 시장을 네. 같이 가서 무포장으로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사와가지고 숙소에서 쪄먹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도깨비 시장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전 전주 사는데도 모르는데. 아, 모르세요? 네, 도깨비 시장이요? 그 현지인들만 아는 곳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 남부시장 앞에 네. 개천가에 새벽 5시부터 8시 아침 8시까지만 네. 장이 섰다가 사라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아, 그래요? 네네. 남부시장은 아는데 거기에 네. 도깨비 시장이 있다라는 것은 네네. 몰랐어요. 그게 좋습니다. 아침에만 이렇게 네. 반짝 나왔다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되려 사실은 원래 네. 현지인들이 잘 몰라요. 관광객들이 그곳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니다 보면 관광객들이 어느 장소를 물어보잖아요. 네. 현지인들은 절대 저는 물어보질 않거든요. 모르더라고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지구론 채식생활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진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진아님을 저도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진행하시는 거를 알고 있었고 유튜브를 타고 들어가서 네. 한번 잠깐이지만 본 적도 있어요. 네, 어떤가요? 피드백.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진아님 굉장히 완벽하게 채식을 하시는 느낌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뭐 간헐적 채식이랄지 되게 다양한 채식을 많이 포용하고 있다는 거에 좀 놀랍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인별에 지금 흔적이라고 본인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흔적이 어떤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사용하시나요? 제가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라는 의미로 흔적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좀 안 좋은 발자국 흔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흔적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담아보자는 의미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네. 그거는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또 좋은 흔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좋은 흔적은 더 남기고 나쁜 흔적은 좀 줄이고 그런 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은 이름이에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네. 궁금하긴 했는데 네. 직접적으로 물어보질 못하고 오늘 여기 기회가 돼서 여쭤봤는데 탄소 중립의 탄소 발자국의 의미, 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나누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의미여서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하시는 일정 중에 하나 활동 중에 하나가 에코 콘텐츠 큐레이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네. 에코 콘텐츠 큐레이터가 어떤 일인가요? 제가 이거를 지금 뭐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네. 말을 계속 말하고 원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난 이 큐레이터가 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무조건 삶을 절제해야 되고 네. 어렵고 좀 심각하고 우울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도 되게 재밌고 네. 비건 맛집 찾아다니는 거 진짜 핫한 카페 찾아다니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환경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콘텐츠처럼 좀 소개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에코 콘텐츠 큐레이터가 되겠다. 나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라는 의미로 그 활동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지속 가능한 어떤 개인의 실천, 환경 실천 활동들을 이제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러한 그 에코 콘텐츠를 나누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로 웨스트를 아까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대부분 아까 이제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비건이든 아니면 제로 웨스트 삶이라든지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단발성이거나 아니면 오래 지속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제로 웨스트 삶을 지향하는 그게 시점으로 이제 물론 딱 어느 순간부터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언제부터 이 제로 웨스트 삶을 지향하게 되셨는지. 제가 처음 그 식당에 용기를 들고 가서 용기를 냈던 거는 2020년 가을 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환경에 관련된 뭐 책이나 이런 거를 여러 번 접하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약간 요즘 떠오르는 새로운 핫한 거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봤지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진심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가 살다가 죽는 그 시기 그 이후의 세상을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접했던 거, 그 전에 흘려들었던 것도 다시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내 나이가 됐을 때 불안을 안고 살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좀 2020년 9월, 10월? 그때 아이가 막 이유식 할 때쯤이어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날짜를.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를 이제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어머님과 이렇게 친구 관계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그러한 분들도 저기 흔적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물티슈 이런 거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 친구네 아이 있는 집이랑 만나면은 막 물티슈 쓰지 마, 눈치 보여, 막 이렇게 장난처럼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알지만, 또 실천까지 하는 그 경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도 항상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느 환경단체의 사무실에 갔는데도 물티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알과 실천이 좀 어려울까요? 알에서 좀 실천으로 가기 어려울까요? 근데 세상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더 편하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덜 바쁠 때는 조금 더 하나씩 의미를 담고 더 잘 실천하게 되는 게 있는데 또 바쁘다 보면 조금씩 해이해지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겨나는 물티슈, 뭐 새로운 편의 서비스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물티슈에 대해서도 제가 막 손수건을 적셔갖고 다니고 아이 닦아주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SNS에 많이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물티슈 없는 삶을 상상을 못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저도 물티슈를 썼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안 쓰고 아이의 몸에 이게 닿는 게 싫더라고요. 살균제도 있고 소독제도 있어서 그게 환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이 몸에 닿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물티슈를 처음부터 아이 키울 때부터 안 썼는데 막상 안 쓰니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익숙하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관성에 자꾸 끌려다니는데 새로운 습관을 만들게 되면
그러한 익숙함과 이별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 남편도 물티슈를 찾지 않고 뭐 식당에서 종이컵이 있으면 아이한테 우리는 종이컵 안 쓰는 거 알지?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습관으로 시작했지만 남편한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물티슈가 없어요, 집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도 우리는 물티슈 안 쓰죠? 이렇게. 4살인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편의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티슈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박스채 사놓으면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익숙함과 이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지금 시흥에서 오셨잖아요. 친환경 플리마켓에서 홍보 담당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본받을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플리마켓, 어떤 건가요? 지난 4월에 시흥에서 열렸던 친환경 플리마켓 지구장터라는 지구장터 2일장이라는 플리마켓을 했는데 시흥의 대형 카페에서 플리마켓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제가 단골이기도 하고 저랑 아주 친분이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사장님, 도돌이 상점의 사장님께서 이 친환경 플리마켓의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같이 도와서 해줄 수 있겠느냐고 제의안을 주셔서 같이 뭐 섭외를 한다거나 뭐 SNS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성공적이었겠죠, 당연히. 네, 뭐 좋은 성과도 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한데 좀 이 행사를 단발적인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좀 그 시흥에서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좀 그런 행사로 지속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시흥시에 있는 명예 시민 기자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네. 주로 어떤 글을 쓰시나요? 은근하게 또 환경 얘기 또 하려고 제가 물론 그런 이야기만 다룰 수는 없어서 이제 매달 그 주제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시흥의 다양한 소식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 시흥시의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는 뭐 플로깅 행사를 제가 같이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환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하실 때 이제 제로웨이스트 지향하는 삶과 그다음에 채식을 지향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이제 채식의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채식을 시작하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2021년 정도부터 채식을 이제 지향하게 되면서 비건 제품도 사 먹어보고 뭔가 채식 그때부터 뭐 이렇게 고기는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2022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비건을 최종적으로는 저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비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남편이나 아이는 또 비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혼자 혼식을 할 때는 완전한 비건을 이제 거의 하는 편이고 남편이랑 아이랑 함께하는 주말에 외식 같은 게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막 데리고 비건 맛집에 가자 이렇게 하면 비건이 가능하고 근데 또 이제 남편한테 모든 걸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과 타협하는 지점은 이제 뭐 페스코 정도로 해서 그런 게 나오면은 주로 남편과 아이를 먹이고 근데 또 그게 또 남잖아요. 남을 때 갈등이 돼요. 이게 내 몸에 그 동물성 식품을 넣지 않는 것을 추구할 것이냐 제로웨이스트를 추구할 것이냐 왜냐면 이미 소비를 했기 때문에 늘 그런 거에 갈등이 있는데 뭐 그럴 때는 조금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채식을 하는 게 그 환경 때문에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었어요. 비수기의 전문가들이라는 웹툰 같은 그
그래픽 노블이라는 어떤 그림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시셰퍼드 활동가였고 네. 알고 보니 그분이 얼마 후에 김한매이신가? 네. 네네네. 그분이 아무튼 네. 비건이라는 네네네. 책을 냈는데 네. 그걸 제가 좋아하는 독립서점에서 발견한 거예요. 네네. 너무 뭔가 모든 취향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는데 네. 네. 그 책을 읽었던 거는 한참 전이었어요. 2018년, 9년 거의 네. 그럴 때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충격을 받고 나 진짜 채식을 나도 좀 해봐야겠다. 네. 근데 정말 그때는 그 채식의 단계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고기 안 먹어. 막 그냥 이 정도? 내가 지금 계란을 먹었는데도 비건을 한 줄 알고 있고 막 그랬어요. 네.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번 단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잊었어요. 그냥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네.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저절로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서 조금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뭐 돼지의 입맞춤을이라든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읽었던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도 생각이 나고 연관이 그리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식생활이 너무 과도한 육식 중심이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고 나서는 이건 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네. 좀 단계적으로 조금 더 비건을 지향하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그 시스프레시라든지 카우스프레시 네. 아니면 DJ 맞춤이라든지 다양한 그다음에 What the Health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다음 도미니크였나요? 도미니크 호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도미니크라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채식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메시지였었고 꼭 거기에 이제 그 반대할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어떤 그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건강이나 개인의 건강이나 아니면은 그 지구 환경 때문에 채식으로 이제 전향한 분들이 아마 영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근데 이제 가족이 모두 채식을 하면 좋은데 이제 남편분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로 어떤 갈등 같은 건 없을까요? 많아요. 아직까지도 갈등 끝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뭔가 안 사면 안 먹어요. 근데 있으면 참는 게 아직까지 좀 쉽지 않거든요. 네네. 남편이 원해서 뭔가를 사면 내가 굳이 막 힘들게 안 참아도 되는데 그거 막 갈등해야 되고 막 무너질 때도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내 비건 길에 방해꾼?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럼 어느 날은 제가 채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반의 이야기인데 고기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네. 좋게 얘기하지 못하고 인상을 팍 쓴 날이 있었어요. 네. 그런 날 또 남편이랑 좀 약간 다투기도 하고 제가 가족을 위해서 한 발짝 양보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스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그 플렉시테리언으로 가거나. 근데 남편은 저 때문에 어디 뭐 구워 먹고 이런 걸 안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해산물을 같이 먹었어요. 그럼 저는 아니 내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남편은 내 양보했다. 나도 양보 한 발 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자기가 더 이제 배려하고 있다고 약간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죠. 난 지구 환경을 위한 거잖아. 내가 더 잘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가족은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식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있긴 하지만 남편도 뭐 비건인이라고 보긴 어렵고 채식인이라고도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막 다른 일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고기를 조금 덜 먹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로 웨이스트 삶이나 아니면 비건 지향의 삶에 대해서 남편분께서는 좀 어떤 반응이세요? 거기에 같이
지지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가끔 좀 삐딱선을 단다든지.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막 뭐 CSP라시던가 뭐 여러 가지 다큐나 책을 보고 네. 이제 막 물티슈도 안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근데 네. 남편이 그 모든 매체를 접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남편은 아무튼 비건이란 책도 안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그런 정보 없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삶을 너무 갑작스럽게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걸 급하게 한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책, 다큐를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어요. 되게 단계적이었는데 그 정보가 남편에게 공유가 좀 덜 됐다 보니까 남편은 약간 너무 급하게 삶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여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1, 2년 넘어가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도 환경이 뭔지도 몰라요. 4살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나는 환경을 생각해요. 막 이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정도로 아이도 그런 단어나 그런 거를 좀 알게 된 나이가 되니까 남편도 이제는 뭐 물티슈 쓰지 마. 약간 어디서 식당에서 물티슈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쓰지 마. 약간 그렇게 할 정도로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네. 남편이 네. 본인이 뭐 어디 갈 때도 아이랑 둘이 카페를 갈 때도 텀블러를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저처럼 좀 약간 예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실천은 어느 정도 남편도 하는 사람이 돼서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은 평화의 절충점을 찾아가고 네,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찾았어요. 그럼 아이는 어떤가요? 아이도 채식을 하나요? 아니면 아이는 제가 이제 말로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는데 플렉시테리언보다는 조금 더 저는 충분히 동물성 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일반식을 하고 네. 집에서도 이제 뭐 매일 다른 부모님들 보면은 좀 이렇게 우유나 고기를 굉장히 매일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과하다고 느껴요. 그게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할 때 필요한 부분에 넘치게 주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뭐 하루 점심 저녁 둘 다 완전 비건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의 텀으로 봤을 때 아이를 완전히 비건식으로 주는 건 아니고 좀 너무 안 먹였나 싶으면 조금 주고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24개월까지는 또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토피에는 기름진 고기나 과도한 뭐 우유, 계란 이런 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고기를 먹인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기름진 걸 구워 먹고 이렇게는 좋지 않다고 해서 조금 더 채식에 가깝게 먹이고 있기는 해요. 그럼 제가 어떤 사례를 방금 아토피 말씀하셔서 사례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많은 질병들을 사실 육류 섭취하고 그 낙농업 그러니까 데이리 프로덕트가 뭐죠? 유제품에서 오는 거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만 끊는 것으로서도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괜찮은가요?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피부가 조금은 예민한 편이라서 이렇게 한 3, 4월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등을 긁는다든지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채식을 함으로써 그러면 변화된 어떤 삶이 나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몸적인 변화 같은 거를 제가 막 드라마틱하게 어느 날 나 갑자기 채식할 때 완전 건강해져서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이게 지금 몸이라는 게 겉으로 막 크게 드러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제가 좀 자주 체하는 편이었거든요. 좀 소화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좀 채식 위주의 삶을 살게 된 이후로부터는 좀 그런 혈액순환? 뭐 좀 덜 체하고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조금 이렇게 가공품에 덜 의지하는 하게 되는 기간에는 확실히 좀 살도 덜 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마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통통해지지는 않는다는 정도. 네,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네네. 이제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막 모든 사람들에게 당장 오늘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장 다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0%로 그렇게 몇 명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동네에 치킨집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남편이랑 옛날에 했던 얘기가 닭이 자라는 시간보다 치킨집 생기는 속도가 더 빠른데 그럼 그 닭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정말 뭐 집에서 가축을 키워서 뭐 이렇게 좀 먹는 그런 행위까지 제가 뭐 어떤 금기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채식을 하지만 어쨌든 남에게 그런 강요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초보 채식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사람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모든 거를 이제 소비하고 또 음식 먹고 남고 버리고 과도하게 먹고 막 거대하게 많이 먹으면 그걸 자랑인 양 막 컨텐츠화하고 그게 유행이 되고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고 그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뭐였죠? 옥자. 네네네. 그 돼지. 공장식 축산에 대한 거 뭐 그런 거를 보면 느끼듯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을 정말 그 공장식 축산에 이렇게 가둬서 키워서 정말 강제 임신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까지 먹어야 되는가. 조금 육식을 버릴 수 없다면은 그 속도보다는 저는 줄이는 거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장식 축산만큼은 좀 이제 스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먹는 것은 분명하고 그게 만약에 어떤 채식의 어떤 식물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아보카도라고 할지라도 아보카도도 그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고 적당한 수준의 농업으로 먹었다면 그게 아보카도가 환경에 안 좋은 열매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전 세계인이 슈퍼푸드인 양 나는 지역은 한정적인데 몇십억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보카도를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는 당연히 환경에 무리한 그 무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 뭐 동물들에게 과도한 어떤 잔인한 어떤 그 일들을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환경에 무리를 주는 그런 과도한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는 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건 분명하니까. 그렇죠. 이제 동물 복지와 환경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아까 이제 먹거리 그 아보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보카도의 불명예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그런데 지금 그 자본가들의 어떤 먹거리 어떤 그 경쟁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예를 들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 환경에 이제 그 육류 섭취, 이제 축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먹거리 생산에 있어서 그 이제 토마토를 한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토마토들이 제철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다 생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제 토마토도 이제 스페인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돼서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꼭 이제 뭐 축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 이제 축산업에 관련해서 기후 환경 또 개인의 건강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좀 더 깊게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어요. 토마토에서 생산할 때 엄청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자연 노지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이용함으로써 비닐하우스에는 엄청난 많은 어떤 또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먹거리에 대해서 봤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지점을 좀 더 다른 측면으로 가능한 그 자국에서 생산한 로컬 푸드를 좀 먹는 것이 탄소 이제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좀 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지금 제로 웨이스트 지향을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꿀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삶을 좀 더 지향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꿀팁이라고 할 만한 노하우가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편의적인 서비스를 다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꼭 불편한 거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삶 안에 불편함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물티슈를 아까 예로 드렸듯이 물티슈 없는 삶이 불편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불편하고 그리고 아이의 손이나 입을 닦을 때 소독제나 살균제가 있는 게 아닌 그냥 손수건으로 닦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안전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파우치에 손수건에 막 물을 묻혀서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기도 했어요. 파우치면 별도로 손수건을 물 묻은 손수건 담을 수 있는 파우치. 그냥 그런 마스크 포장하는 지퍼백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네네네. 사면은 주는 지퍼백. 네네네네. 그런 거 딱 작은 거에 그냥 저는 갖고 다녔어요. 그게 방수가 돼서 제일 좋아요. 물 흐르지는 않나요? 짜서 꽉 짜서 갖고 다녀요. 왜냐면 아이 입 닦고 손 닦는 정도는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오래 갖고 다니면 조금 세균 번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4살이니까 너무 애기는 아니니까 그냥 마른 손수건 갖고 나가서 대부분 화장실 같은 데서 손 씻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나간 물, 텀블러에 있는 물 조금 적셔서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물티슈 없이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만 조금 덜어내면 우리 그전에 없을 때 살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찾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나만의 취향,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추구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내 취향을 위해서는 사실 뭐 어떤 불편도 많이들 감수하잖아요. 나만의 어떤 정리를 위해서는 막 엄청 공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환경을 생각해서 물티슈 쓰지 마 이러면 그거를 불편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라고 나만의 삶의 취향, 나만의 사생활 이런 거라고 접근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나만의 어떤 방식, 루틴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말씀처럼 예전에는 물티슈 없이도 살았는데 그쵸. 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조금 의문이 남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고 오늘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주에는 얼마까지 지내시나요? 전주는 내일까지 그래요? 있고요. 네. 끝나면 이제 진아님과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비건 식당에 가서 네. 식당. 오후에 다른 일정 있으세요? 오늘 무형유산으로
원인가? 네네네.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네.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에 갈 곳은 제가 이따 식사를 하면서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네. 쓸만한 거. 현지인의 꿀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꿀팁이 현지인이 더 뭘 하는지 어떡하지? 정말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흔적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영화 말모이에 나오는 명대사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뜻을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저는 이것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한 사람의 완전한 채식보다 100사람의 불완전한 채식이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볼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였습니다.